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튼 이유는 이제 국회지, 구급 한국사,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회보다 뭐 해설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의 핵심은 요거죠. 전공리 유적. 자, 전공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 있죠. 손에 쥐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주먹도끼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리, 여기 보이는 전공리 유적이 구석기라는 걸 체크하셨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신석기, 신석기, 달돌칼, 청동기. 뒤에 이제 그 시족사회와 혼인을 통해 사회를 형성한 것 자체, 이 부족사회를 형성한 거는 청동기 시대부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될 텐데,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자, 노비추세법 같은 경우는 정조가 폐지합니다. 이 노비추세법이 뭐냐면 도망간 노비를 추격하는 법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도망 노비를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노비추세법 폐지. 그리고 두 번째, 일부를 제외한 공노비 해방. 요건 순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디귿, 새로 태어난 노비 자녀에게 노비 세습을 금지하였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핵심을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노비 세습제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제도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이게 따로 나와서 문제 나올 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1886년에 고종이 노비 세습제를 폐지한 거지 노비 신분 자체를 없앤 건 아니다. 조심해 주시고 노비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거는 1차 갑오개혁 1894년도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노비종모법은 영조 때 시작이 됩니다. 노비종모법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보면은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겁니다. 요런 거 조심해 주세요. 옳은 것 고르는 건데 옳지 않은 거 고르면 이제 그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기어, 소도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천군 존재, 맞고요. 그 다음에 무천은 동해죠. X. 그 다음에 신지읍차의 지배자. 맞죠? 그리고 천군과 서도는 재정일치사임을 알려준다? 아니죠.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조선 사회는 단군과 왕검이 있죠. 알다시피 단군과 왕검, 자, 뜻할 때 여기서 이제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조선 시대의 단군 왕검은 재정 일치 사회죠. 두 개를 한 명이 같이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사만사에서는 천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신지, 읍차 등의 정치 지배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따로 정치인 따로 있었던 재정 분리 사회죠. 사만 사회는. 그래서 미음은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거고요.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직전이라는 포인트가 나왔다고 해서 직전법이네 하고 한 명 그 밑에 있는 1번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던 세조로 가시면 위험해요. 여기 이 문장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요겁니다. 자, 직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즉, 관수 관급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현직 관리와 농민 간의 이런 세금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기니까 이거를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주자. 그러니까 중개를 하자는 얘기죠.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자는 얘기랑 똑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성종 때 실시된 관수 관급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시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 정답은 5번이죠. 홍문관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육조직계제는 세조, 부활이니까요, 부활. 자,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은 세종, 호패법 실시는 태종, 사군 육진 개척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5번의 홍문관하고 이제 독서당하고 존경각 그것도 한번 적어놓고 같이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은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왕이기 때문에 존경각과 독서당. 존경각은 그 성균관 안에 설치한 도서관 같은 거고요. 독서당은 책 읽는 곳이겠죠. 독서실. 이렇게 잘 요것도 한번 적어놔 주세요. 존경각과 독서당. 자, 5번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기역은 예부에 속하는데 신문왕 2년에 설치되고 경덕왕 때 이걸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태학감. 이 얘기는 이건 국학이에요. 국학. 여기 보면은 신문왕 때 설치되었다라고도 나오니까요. 이건 국학에 해당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뭐가 틀렸냐면 이게 틀립니다. 진골기종만.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국학은 귀족이 입학했던 학교고요. 귀족 같은 경우는 진골에서 6두품, 5두품, 4두품도 모두 귀족 계열에 속해요. 그러니까 6두품부터 4두품 계열도 국학에 입학 자격이 있었습니다. 입학할 수 있었고요. 그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나 옳은 것은 자, 표시되는 거 한번 표시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포인트들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별, 성계, 자, 별의 경계라든가, 자, 별의 경계, 그리고 이제 별, 지구와 같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조선 전체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지구와 관련된 과학자를 우리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명이 떠오르죠. 조선 후기에는 홍대용, 전기에는 장영실. 자, 그렇다면, 장영실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래 선지를 한번 봐주세요. 모두 다 실학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바로 정답은 지구와 관련된 우주 얘기를 하고 있는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지전설을 주장한 게 홍대영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전설을 최초로 한 건 아니에요.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한 거는 김석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전설을 최초로 역학도에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난 이후에 홍대영이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홍대영이 지전설은 맞지만 최초 지전설은 아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양반전은 박지원. 우선은 유수원이고요. 요거는 살짝 암기 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면 유수원이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유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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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워? 웃어? 우스워? 웃어? 내가 우스워? 웃어? 이렇게. 내가 우스워? 웃겨? 뭐 웃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는 게 어차피 한 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보면 4번에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한 인물. 자, 요거는 이제 김정희죠. 김정희. 자, 김정희에 대해서는 요것도 한번 가져가 주세요. 자, 금속과학록이라는 책은 진흥왕 순순비를 고증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죠. 4번과 관련돼서 금속과학록이라는 책도 한번 가져가 주시고 5번의 과구록 같은 경우는 5번에 해당되는 과구록은 이익입니다. 이익. 토지 소유 하한제를 뒀던 한전제를 제시한 이익이죠. 그 뭐 이익의 한전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매가 불가능한 영업전을 설정해서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는 갖게 하자. 요즘으로 따질 것 같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금액은 받게 하자는 최저임금법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뒤에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일. 자, 우리가 해방을 언제 했죠? 8월 15일 날 했죠. 근데 여긴 16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볼게요. 준비위원 자격으로 안재홍. 자, 준비위원? 준비위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건국준비위원회. 안재홍은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국회직 문제에서 이게 제일 조금 뭐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16일이 제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냐면 8월 15일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없었고 건국동맹이 있었죠. 그걸 계승한 게 8월 16일에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여기 보이는 요거 준비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여기 보이는 1번부터 4번 있죠. 전부 다 건국동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하나만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16일에 치안대 등을 조직하면서 인민공화국도 나중에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치안활동도 같이 했는데 9월 달에 미군정이 시작이 되죠. 미군정이 이제 인민공화국도 인정해주지 않고 와해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5번의 내용이 그겁니다. 8월 16일 날 건주는 치안대 등을 조직했는데 9월 달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치안을 이 건준위에서 맡게 되죠. 나중에 이제 치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군정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5번은 정확히 건국준비위원회 얘기고 1번부터 4번이 건국동맹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945년 가결정을 두고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자, 좌우의 대립은 이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이거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일단 4번이고 자, 그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는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는데 요거를 잘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지금 국회직이잖아요. 국회직이 난이도가 세요. 난이도가 센데 요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가주셨으면 하니까 제가 한번 뭐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적어 주세요.
자, 요겁니다. 이게 내개항 결의서예요. 그 한국 문제에 관한 내개항 결의서인데 일단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에서는 미소 공동회를 일단 개최하자. 왜냐하면 남한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를 한번 협의하게 하자라는 걸 얘기했고 임시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미용증서를 대표해서 임시민주정부와 신탁통치 방안을 결정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에서 결정된 네 가지 이제 네 개안 결의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모습 때문에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는 지금 디귿 있죠, 디귿. 디귿 같은 경우는 건국동맹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요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 일단 뭐 신탁통치 이후에 찬성하는 자익과 반대하는 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걸 이제 중점에 두셔야 돼요. 그 세견선과 세견선의 수와 세사미두의 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가는 보이시죠? 세사미두 200석, 세견선 50척. 이거는 개해약조입니다. 개해약조. 바로 세종대왕님이 체결한 거죠. 개해약조. 나를 한번 볼게요. 5척과 백석. 이거는 정미약조가 됩니다. 정미약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우리가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풀 때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왜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왜 볼 수가 있냐면 대부분 이렇게는 안 내요 문제를. 뭐 약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해약조랑 그 기후약조 요거를 조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요거는 나는 임신약조예요. 임신약조. 자, 개해약조, 나 임신약조.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포에란입니다. 자, 이 흐름을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처음에 개해약조가 맺혀지죠.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 개항을 하는. 근데 이게 삼포 외란 때, 중종 때 일어났던 삼포 외란 때문에 끊어져요. 국교 자체가 이제 단절이 됩니다.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2년 뒤에 여기 위에서 보이는 임신약조를 체결해서 약간 다시 재개를 하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량진 외변이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사량진 외변. 그러면서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정미약조를 통해서 다시 정미약조는 세사미두는 다 끊어버리고 세견선 25척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포만 개항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죠. 제포. 제포만 개항하고 세견선 25척만 인정한 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명종 때 을묘해변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국교가 완전히 또 단절이 돼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완벽하게 국교가 단절됐다가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고 다시 이제 국교가 재개가 되죠. 이 기후약조 때는 핵심은 부산포만 다시 개항을 한다라는 것도 핵심적으로 기억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새삼이도 백석과 세견선 20척이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약조 흐름은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국회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약조의 흐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번에 해당되는 을묘해변은 당연히 그 뒤고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니까 뒤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니까 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5번에 해당되는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세환사. 세환사는 그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사명대사, 유명한 의병장이죠. 스님 출신의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파견된 게 세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목적으로 간 게 세환사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지 이 약조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왕이 누군지 쭉쭉쭉 얘기하다가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이죠? 자, 이거예요.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 그래서 탕평파라는 걸 육성하게 됩니다. 탕평파. 그리고 초기에 탕평책에 뭘 마련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 기초를 마련했다고 되어져 있죠. 자,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면 시작점에 있었던 왕이니까 탕평책의 시작은 영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요 문장을 보고 영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기 산림이라는 존재들인데 산림이라는 게 뭐냐면 퇴역 관리들인데 현직 관리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에요. 붕당 정치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이들의 공론 같은 걸 정치에 반영시켜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등장할 수가 있는 얘기고요. 탕평 정책이니까. 그리고 이제 완론 탕평을 많이 이제 실시했던 완론 탕평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주 원만하게 완만하게 했다고 해서 완론 탕평.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영조가 이응이니까 완론 탕평, 이응이 영조, 정조가 준론 탕평이니까 정조 지읒, 준론의 지읒.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거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한번 보면 대동법 전국 실시 확산은 숙종, 대보단 설치도 숙종이고요. 대보단은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신종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유둔전이라는 국영농장 설치한 건 정조입니다. 이 대유둔전을 설치한 이유 자체가 수원화성을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초급관리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는 정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10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요 단어. 바로 법화원이죠. 법화원은 그 장보고가 등주지방에 설치한 절의 이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견당 매물사와 교환성. 그리고 일본에는 뭐 해역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해상무역,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이제 위 문단에 뭐 나오잖아요. 신라국의 왕으로 삼았다. 이 얘기는 김우징이라고 하는 그 신라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올리는데 일조를 해요. 신무왕으로 즉위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신무왕의 즉위 과정에 관여했던 게 장보고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문단은. 아래쪽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시무책 최치원. 신라 육두품 세력에 대한 설명이고 대표적으로는 최치원이라고도 이제 최치원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헌창입니다. 자, 플러스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연호 경운.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 자,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국호를 장한이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은 바로 김헌창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불만을 품고 일어났고 이거는 좀 지역사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그 지역사 문제에서 웅진이죠.
지금의 충청도 공주. 그래서 뭐 공주는 공주 명학소 봉기, 뭐 그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 동학,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이괄해난 때 인조가 공주로 도망친 모습이나 백제 두 번째 수도가 공주죠. 그래서 뭐 무령왕릉이 있다. 뭐 그다음에 성국립 무덤군이 있다. 이런 모습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그 지역사에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웅천주 도독 김헌창의 난. 이건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라고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에 독자적으로 5월과 거란이 사신을 보낸 건 견훤. 견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건 견훤입니다. 자, 이제 12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요것도 조금 문제가 난해했던 게 왜 그러냐면 국회직이 이제 문제를 보면 사료만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위에 보면 내용이 자체가 강압을 맺으면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거는 지나치게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교역은 하지 말란 내용이 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면 개항기 때 위정척사파인가? 라는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문제 풀 수 있는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지문이 좀 어렵다 싶으면 밑에 선지로 내려가서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란 얘기는 나머지는 다 공통된 한 사람에 대한 혹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특징을 이용한 건데 자, 태인, 태인에서 의병 일으키고 그게 을사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붙잡혀서 대마도로 유배 가서 순국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최익현이에요. 그럼 위에서 말하는 인물 자체가 최익현이란 얘기가 되죠. 오케이. 이 정도 포인트만 알면 4번, 5번은 이게 맞았나 몰라도 알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이겁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13도 의군.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3도 의군은 1910년에 만들어지는데 최익현 이분은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 대한제국이 1910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세요. 대마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13도 의군, 연해주에서 13도 의군이 만들어진 건 1910년대인데 그러면 이때는 최익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 요 정도 포인트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속어법으로 3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3도 의군을 결성하여 도총제로 추대되었던 인물은 유인석입니다. 을미의병장으로도 유명한 유인석. 자, 나머지를 보면 일명 개유상소라고 해서 최익현이 바로 이 사람.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종료시키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토 오적수. 요것도 이제 오적. 오적을 뭐 토벌하고 그들을 처벌하라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 을사조약의 폐기와 을사조약의 부당함 또 을사조약은 있을 수 없는 조약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소예요. 청토 오적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사가 누구냐면 제가 체크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법화가 조금 핵심이에요. 이 법화 신앙을 강조했던 승려는 바로 원묘국사 요새 고려시대 승려고요. 요새가 했었던 대표적인 건 정답 바로 1번 백년결사를 주도하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요거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천태 이 천태가 나온다고 해서 의천으로 가면 안 돼요. 뭐 다행히 여기에는 지금 의천이 없긴 한데 함정은 있을 수 있죠. 얘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제가 방금 표시했던 이 천태를 오해를 했다면 요걸 잘못 핵심 잡았으면 2번으로 답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결국 이 천태가 나온 이유는
요새가 천태종 계열이에요. 그래서 천태라는 의미가 좀 나온 거고 핵심은 법화. 법화가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요새고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이 인물입니다. 재관. 자, 이건 제가 뭐 하나 조금 적어 드릴 텐데. 자, 재관은 광종 때의 인물이고요. 천태사 교의라는 책을 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천태학을 수입해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걸 토대로 의천이 숙종 때 천태사 교의주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태사 교의주 자체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천태사 교의의 주석을 단 거예요.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돼요. 의천하고 잘 구분해 주시고 3번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캡처 한번 해주시고 정해쌍수는 지누리죠. 일단 요거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3번의 정해쌍수 진울 4번과 5번 모두 해당되는 건 규은이요. 스님이고요. 역시나 귀법사의 주지로서 교종 중심으로 화엄종을 이끌면서 교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교종을 이끌었던 사람. 하나만 더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요 인물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균열은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이끌었고요. 혜거는 선종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천태학을 들여온 건 재관이고. 그럼 광종 때 불교사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 캡처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뭐 균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성송무의 사상이나 성송무의 성상융회 사상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교였던 보현 10원가라는 향교도 썼다라는 것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의 편인물. 자, 여기서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원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입성책동 중에 하나인데요. 원나라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국내에 있었던 당시 고려에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더 심하게 날뛰게 됩니다. 또 고려의 행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권문세족의 책동이라고 해서 입성책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선왕 때 처음 제기가 돼요. 자, 요걸 기억하세요. 충선왕 때 처음 제기가 된다는 거. 자, 그 표현으로 봤을 때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권당이 이제 충선왕과 관련이 깊잖아요. 또 이제 이 인물은 이재현이고 이 인물이 이제 망권당에서 그 충선왕과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죠. 자, 나머지 보면 이거는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성리학 들여왔던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제학당은 문종 때 최충이죠. 최충. 사립학교 융성시켰던 최충. 그리고 4번 한국유사는 일현스님. 역시나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그리고 5번 동방이학의 조. 그러니까 즉 동방이학의 시작을 알렸던 굉장히 큰 성리학자였던 사람은 정몽주입니다. 이건 정몽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정몽주는 고려 말에 나오니까 원간석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먼저 있었다는 홍선왕 때 먼저 있었다. 입성책동이. 그것만 알고 계셨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엔 충수광이 있는데 충수광은 뭐 특별히 이제 뭐 특정 지을 건 딱히 없으니까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요. 충선왕 중심으로 캐치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건 이제 여기 네 번째 줄의 핵심이에요. 밑줄 한번 쳐드릴게요. 자, 요 표현인데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습속 또한 지키고 있다. 이 얘기는 이거를 이제 일본에 보낸 국서에 쓴 인물은 무왕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자, 무예. 우리가 무예를 무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예예요, 무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걸 좋아해요. 이거 힌트 되셨죠?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흑수부 말갈도 공격하고 당의 등주도 공격하죠.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됩니다. 자, 기억에 중경에서 상경 옮긴 거 천도 포인트는 문종이고요. 리을에 전륜성왕 이념을 담은 것도 이 표현 자체가 그 정효공주묘에 나와요. 금륜 성법대왕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정효공주는 그 문왕의 딸이거든요.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의 딸. 문왕의 넷째 딸인데 이 딸의 내용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금융선법대왕이라고 얘기한 표현만 봐도 자신을 불교적 성향으로 여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기억인데요. 자, 요거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요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문종이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기죠. 중상동 이 순서. 근데 동경에서 상경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종에 대한 문왕이죠. 자꾸 문종이라고 하는데 문왕에 대한 정답이 만약에 나오면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이거 나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정답으로 찍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천도 포인트고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5대 성왕이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겁니다. 문왕은 동경에서 상경 간 적 없어요. 중, 상, 동.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 적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 일단 연도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중일전쟁 37년이고요. 진주만 기습 41년, 우리나라의 광복은 45년이죠. 연도 때려받고 순서 넣기만 하면 돼요. 국가총동원법 38년, 가격 등의 통제령 제정은 39년입니다. 둘 다 가에 들어갈 수가 있고 3번 학도지원병 그리고 4의 여성정신대 근로령. 자, 학도지원병은 43년, 여성정신대 근로령은 44년이에요. 둘 다 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5번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는 1938년입니다. 가에 들어가야 맞아요. 가에 들어가야 맞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사람들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지원병제도 다음에 징용 나오고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 나오고 그 다음에 징병제인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해요. 지원병이 먼저고 징병제가 나중인 건 알겠는데 중앙에 징용령이 끼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 하는데 징용 자체는 일단 노동력을 강제로 뺏기 위한 강제 동원이죠. 노동력 강제 동원인데 이걸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지징.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지원병제, 육군 지원병, 그다음에 징용, 그다음에 학도 지원병, 그다음에 징병, 지징. 막 이렇게 가기 싫어서 지징 된다고. 그렇게 외우시던데 요거 외우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바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솔직히 좀 사료가 진짜 좋지 않아요. 뭐 중화민족에게 뭐 중국에게 이런 표현이 너무 너무 아마 이걸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 의거가 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중국과 굉장히 당시 중국 국민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은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걸 한인 애국단으로 이제 출제자는 그걸 맞춰봐라는 의도로 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다지 좋은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걸 의열단으로 만약 연결시켜도 김원봉도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항토공관학교 가고 조선의용대도 조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뭘 고르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래쪽에 가서 공통된 게 있는지를 한번 묶어서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큰 공통점, 유명한 공통점이 나오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두 봉봉 형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기억은 한인애국단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 어색한 사람 한 명이 있죠. 김지석. 의열단 소속이죠. 의열단.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을 모른다고 해도 김지섭, 이봉창, 윤봉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걸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될 필요가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만 의열단, 나머지는 전부 다 한인 애국단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이것도 사람들이 미국 때문에 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조직된 거는 대한신민회예요. 이름 보이죠? 신민회. 자, 근데 요것도 역시나 공통된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공통된 건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설치된데 이게 뭐지? 라고 보면, 자, 굉장히 유명하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게 전부 다 신민회예요. 그러면 2번, 4번, 5번은 나왔을 때 2번, 4번, 5번이 나왔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이 세 개가 다 신민회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기억은 신민회겠네? 2번, 4번, 5번은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1번, 3번은 좀 모르셨다면 찍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1번에 해당되는 이 청년 학우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흥사단의 전신이 돼요. 흥사단으로 발전하는 건데 그 대한신민회는 청년학우회를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크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대한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크게 활동을 했고 안창호 선생이 가장 중심이 돼서 뭐 양기탁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청년학우회라는 걸 안창호 선생이 또 조직을 해요. 이게 나중에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으로 이어지는 포인트도 있고요. 어쨌든 1번도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서우학회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민족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우. 그래서 서우학회. 거기서 낸 기관지가 서우입니다. 서우. 자, 서쪽이잖아요. 서우. 서쪽 친구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우학회. 우리가 이제 기억하세요? 홍경래의 난 서쪽을 버림이 분토와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왜 서쪽을 벌었느냐. 그러니까 평안도를 서쪽으로 인식을 많이 했단 얘긴데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도 추측을 하려면 굉장히 깊게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좀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최후. 자, 최후가 일단 인사권을 다루기 위해서 집안에 설치한 거. 정방이죠, 정방. 인사를 다루기 위해서 설치한 건 정방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민당이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폐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정방이 되고 을묘외변을 계기로 설치된 거 1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고 비변사 그 다음에 3번에 간쟁, 서경, 봉박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바로 고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사대와 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리감찰기구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소속의 낭사. 그 4번에 이제 원간석기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변경된 거는 도병마사. 그리고 5번에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대항한 거는 몽골에 항쟁하기도 했던 삼별초가 되겠죠. 최후의 가장 특별한 포인트는 세 개죠. 정방, 서방, 삼별초. 정방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대표적으로 인사권, 서방은 문신우대기구, 삼별초는 측근부대로 활용을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이제 국회직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잠깐 일시 부활했다가 정방이 완벽하게 고려시대에서는 창왕이 마지막으로 폐지를 해요. 창왕.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면 지역은 3.15 사건 이후에 학생통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자, 3.15 사건은 3.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발견된 변사체는 바로 김주열 열사죠. 그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됐고 얼굴에 최루탄이 박히신 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얼굴에 경찰이 최루탄을 쐈다는 얘기고 그거에 밝혀지는 게 무서워서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됐고 3.15 사건,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로 인해 3차 개헌을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 개헌은 이루어지고 또 장면 정부가 탄생하는 결과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부 통용 부정선거의 시위, 3.15 부정선거가 확산되면서 일어난 게 4.19 혁명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야라는 포인트인데 하야라는 거는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왔을 때 하야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두환이 물러나게 되는 6월 민주항쟁에 대통령이 하야였다. 뭐 전두환이 중간에 내려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전두환은 6.29 선언하고 나서 임기를 다 마치고 내려오고요.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의 하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포인트가 올 수 있는 대통령은 이승만 뿐이고 4.19 혁명 뿐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한번 보면 한일 학생 간 충돌. 이거는 일제 때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번에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해서 이걸 막았던 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또 강제 무력 진압으로 인해 시민군이 형성된 포인트도 있죠. 5.18은 신군부와 시민군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번에 4.45 입게요. 이거는 1954년도 195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3.15 부정선거는 이 4.19 혁명은 196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극이 있고 절대 4.45일 깨어나고 6월 민주항쟁은 절대 관련이 없어요. 3번도 답이 될 수는 없고 4번에 직선제 개헌 요구 같은 경우는 이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거 이제 뭐 박종철 열사가 희생당하고 나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일어났고 그 직선제 요구 개헌을 호언 조치로 무마하려던 것 때문에 시위가 확산이 돼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도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위가 더 확산이 돼서 쫄아버렸던 전두환은 당시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하고
5년 단임의 현행헌법인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5번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뭐 총평이긴 하지만 국회직위 구급개헌에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좀 독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구급개헌에 대해서 공부를 좀, 구급개헌, 그러니까 일반 그 지방직이나 국가직을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회직위. 제 개인적인데 이건 뭐 예전에 있었던 7급 수준의 문제보다 좀 그런 수준이지 않나.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20번 문제까지 해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설 중심 영상으로 이제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 이제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유사 역사 뿌시기 이런 컨텐츠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오늘 해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